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다면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부동산을 잘하는 지인, 유튜브, 블로그, 강연, 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파이프라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본인의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호갱이 안 되려면 당연히 본인의 분석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오늘은 부동산 정보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정보 있는 그대로 믿으시나요? 정보와 통계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왜곡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누구는 하락을 얘기하고 누구는 상승을 얘기하니까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5월 1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6억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 없어. 집주인들 전화만 온다. 수도권 아파트 매물 늘며 호가하라. 매수자 지금도 비싸. 집값 더 내릴 것. 집주인 더 깎느니 보유세 내겠다. 중개업자 가격 하락에 조율 어려워. 기사 제목만 보면 집값이 폭락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기사에 예시된 수원시 영통구 2동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16억 원대를 유지하던 호가가 12억 원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 검색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네이버에 다 나오니까요.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매물을 살펴보면 아직 16억대 매물도 있네요. 16억 5천, 15억 8천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 가격대는 14억입니다. 14억이 제일 많고 아니라도 13억 8천에서 9천입니다. 최저가로 올라온 매물은 13억이네요. 기사 내용과 실제 매물 분포는 좀 다르죠? 대략 호가는 13억에서 14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16억 호가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입니다. 팔 생각도 없으면서 가격이나 알아보려고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놓는 분도 계시니까요. 가격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21년 6월 16층 13억 2천, 21년 9월 22층 14억 200, 12월 14층 13억 8,500, 22년 1월 7층 13억 3천입니다. 실거래가 호가를 비교하면 별다른 가격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광교 센트럴타운 60단지는 10년 공공임대로 21년 이전의 거래 자료는 없습니다. 20년 7월 감정평가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6억 5천 70만 원이었고 이게 분양가니 2년 동안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6억을 낮췄다는 화성시 산척동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전용 84 한번 살펴볼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억이 떨어진 게 아니고 호가가 15억에서 9억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직 호가 15억의 매물도 한 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가격대는 12억 5천에서 13억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대는 9억 5천입니다. 검색을 좀 더 해보니 타입에 따라 같은 크기라도 가격대 편차가 높습니다. 이 또한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올바른 정보라고 볼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실거래가를 보면 10억 5천에서 11억대로 실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타입의 호가는 13억 부근입니다. 직전 실거래가보다는 오른 가격에 매물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과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주택가격이 폭등하기 전인 2018년 6월에서 8월 사이의 실거래가는 4억 4천에서 4억 7천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평균적으로 10년에 2배씩 오르는데 4년 동안 2배 반 올랐으니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말하려는 의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나오면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입니다. 거기에 양념을 좀 심하게 친 거죠. 그런데 시장은 아직 폭락과는 거리가 있는 관망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러실 분이 없는 게 4년 동안 가격이 2배만 올랐으니 매수자는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거고
다주택자는 그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종부세를 내더라도 규제가 좀 더 완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분양 증가 기사를 보신다면 입지와 주변 아파트 시세, 분양가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듯 주어진 정보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몇 억 빠진 금매거래 이런 기사를 보면 그 지역 부동산에 전화해 봅니다. 매수자인 것처럼 시세를 물어보죠. 그런 경우 100% 특수인 거래였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도 걸러 들으셔야 하고 주어진 정보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저의 분석법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는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금리 인상과 주택 규제 완화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강남은 좀 덜 떨어지겠지만 수도권은 20에서 30%는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안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지고 저점이 어디일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가격이라는 게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하락 시기에도 오르는 것은 오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강남에 똘똘한 채는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요. 자, 10억인 집이 20에서 30% 하락하면은 7억에서 8억이 됩니다. 꼭지인 10억에 산 사람은 큰일 난 걸까요?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10년 뒤면 다시 15억에서 16억이 되어 있는 게 집값이니까요. 실거주의 집이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면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서 좋은 매물이 나오면 사는 것도 좋은 판단입니다. 아니면 공급 정책을 보면서 청약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는 게 맞을지 안 사는 게 맞을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사든지 안 사든지 항상 시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저는 집값 하락의 트리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신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아파트는 제외될 거고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돼도 3주택은 규제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전보다 허들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자,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을 주택사 합산해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주택사 합산 배제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빌라 매수를 얘기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가치 있는 투자는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인근에 있는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는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의 실거래가는 20년 6월 3억 5,300만원에서 21년 9월 8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9억에서 12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빌라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재건축을 보고 빌라 투자하신다면은 저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먹고 나올 건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의 경우 성공해도 지구 지정되고 입주까지 20년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의 소중한 돈을 묶어두고 계실 건가요? 그리고 지구정됐다고 꼭 재건축이 되나요? 소문만 믿고 이미 오른 가격에 샀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나기라도 하면 누가 그걸 다시 사줄까요? 자, 투자와 관련된 상담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동영상 정보에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도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